요새 미국도 난립니다. 트럼프 들어서고 뭐 미국의 공무원들 포함해가지고 17만 명을 잘라냈다라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네들이 이 자동차 할부금을 연체하고 뭐 빚이 쌓이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이 머나먼 나라 한국에도 들리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잘려가지고 생활비가 없고 또 먹고 사는 게 문제가 된다. 집세 내야 되는데 집세 못 내서, 혹은 대출이자 못 내서 이 집을 이 금융권에, 은행에 뺏기게 생겼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너무 많이 한답니다. 이제 가끔씩 이제 미국의 영화 이런 것들 보면 이 아주 그럴싸한 단독주택에 사는 이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회사에서 아웃되면 그냥 박스에다가 자기 소지품 들고 터덜터덜 걸어와서 이제 집으로 오는 그런 장면들을 많이 봅니다. 해고가 되게 자유로운 나라 미국이라고 하는데, 그래서인지 이제 그네들이 이제 생활비가 끊기고 삶이 이제 되게 이제 추락하고 나면 더욱더 이제 한국보다 더 빡센 것 같다, 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물론 단순 비교할 수는 없는 거고, 뭐 그냥 이제 그러한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우리의 상황이 어떤지를 좀 이제 되돌아보는 것, 뭐 그걸 좀 이제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좀 빡빡하고 좀 우려스럽고 좀 염려스러운 처지에 놓이는 사람들, 그 미국인 17만 명, 그들도 그들이지만 이제 한국에 사는 많은 이제 해고, 그러니까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 실직한 사람들, 그에 대한 이제 걱정이 깊어지는 게 요즘입니다. 충분히 일할 수 있고 능력도 여전히 있는데 회사의 사정으로 여러 가지 이유로 내몰리면 그들이 얼마나 마음 아프겠냐라는 겁니다. 자신감이 떨어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싶고 이제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고,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 손가락질하는 것 같고 무능력자라고 뒤에서 비방하는 것 같고, 그런 생각들이, 그런 이제 느낌들이 되게 자기 자신을, 스스로를 힘들게 만들죠. 이 잘못도 아니고 이 상황이 그렇게 된 건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 되게 자괴감을 느낀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생각들도 듭니다. 이게 한두 명이 그러면은 그럴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돼버리면 우리 사회 자체가 또 침체가 되고 분위기가 음울해지기도 한다라는 느낌을 갖게 된다라는 거죠. 무서운 일들, 아마 잔인한 일들 많이 늘어나겠죠.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 쫀득으로 변하는 사람도 생길 것이고, 범죄를 저지르고 일부러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생길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많아지면 우리 사회는 이제 점점 더 불신해지고 소비는 줄어들고 이제 더 이제 남들과의 거리가 이제 멀어지겠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거고, 뭐 제 주변에 있는 이제 고참들도 일하지 않고 쉬고 있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 걸 보면 남 얘기가 아닌 거죠. 저도 가끔씩 겁이 드러날 때도 많고요. 그런 생각들, 그런 고민들, 그런 염려들이 저에게만 있는 것도 아니고 요즘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다 있는 것 같습니다. 회사를 다니고 있어도 회사에서 월급이 나오지 않아서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되나, 그리고 체불된 임금은 어떻게 받아야 되지, 뭐 이런 걱정을 하는 사람들, 공사 내줬는데 공사 대금을 못 받아서, 매매 대금을 못 받아서 소송을 하는 사람들, 생활고에 허덕이면서 시달리는 사람들, 가게 장사하고 난 이후에 쌓였던 그 대출 빚이 감당이 안 되고 이자를 내야 되는데 이자 내지 못해서 빚독촉, 상한 전화 받는 그런 사람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제 되게 힘들어하고 눈치를 보고 있는 게 지금의 시국인 것 같습니다. 미국의 17만 명 해고, 자동차 할부금 연체 뉴스,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이제 되게 무겁게 만들죠. 이러한 상황들이 금방 개선이 되고 금방 나아질 것 같지 않은데, 앞으로 이제 이런 분위기들이 더 확산이 되고 사람들이 너무 많이 이제 그런 걸 겪다 보니까 앞집 아저씨도 회사 잘려서 쉬고 있고 아랫집도 윗집도 다 쉬고 있다, 이런 이제
얘기를 듣고 또 그들과 이렇게 맞닥뜨리게 되면 어떤 기분이 들겠냐라는 겁니다. 참 씁쓸하고 참 안타까운 일들이 이제 계속 생길 것 같다라는 겁니다. 참 마음을 단단히 먹고 지내야 될 텐데 말입니다. 뭐라도 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 뭐가 무엇일지도 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이제 어느 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주야간 일하는 걸 10년 20년 이렇게 하셨는데 젊은 친구들은 와서 그 일을 하겠다고 남아있지 않는다고, 조금만 하다 보면 힘들다고 다 도망간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친구들은 다 절박한 동남아 아이들만 남아있다고 하는데, 아마 시간이 좀 더 지나면 나이 드신 중장년분들이 그런 자리조차도 없어서 그런 일자리라도 하겠다라고 뛰어들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는 게 더 빡빡해지고 더 힘겨워지고 더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이제 지인도 한때 중견기업에 임원으로까지 있었는데 지금은요 그냥 쿠팡에서 심야에 일합니다. 저녁에 한 7, 8시에 가서 다음날 아침에 오는 이제 그런 일정으로 이제 계속 일하고 다니는 거죠. 그렇게 일해서 제가 정확하게 얼마를 버는지는 모릅니다. 뭐 대략 200에서 한 300만 원 사이를 벌겠죠. 그리고 그의 와이프가 또 일을 해서 한 200에서 한 250만 원 벌 것 같습니다. 그렇게 둘이 합쳐서 이제 대략 400에서 한 500 사이를 벌어서 그래서 이제 아이들을 기르고 사는 것 같습니다. 되게 빡빡한 삶이죠. 근데 그렇게라도 일할 수 있으면 감사해야 된다라고 요즘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만큼 먹고 사는 생활이 더 빡빡하다라는 거죠. 이게 우리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미국의 17만 명이 해고가 되어서 자동차 할부금을 못 갚는다라는 뉴스가 결코 미국만의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것. 한국에서도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는 일인 거고, 이 중장년들이 주된 직장을 그만두고 나오게 되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뻔하다라는 겁니다. 몸 쓰고 힘들고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 그러한 일들만 중장년 분들에게 허락이 되는 것 같다라는 겁니다. 상황에 맞춰서, 현실에 맞춰서,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에 맞춰서 하루도 빨리 적응하고 그것조차 감사합니다라고 하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좀 더 삶을 이겨내고 극복하고 견디는 사람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